내 삶은 내가 정할 거야. 마음대로 정하지 마라. 지금 이야기는 어딘가에서 들어본 그런 일이 저에게 벌어진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0대의 다른 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혈압약과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먹는 홀로 사는 할머니입니다. 허리를 다치면서 조금씩 누군가의 도움이 약간씩 필요해졌죠. 틈틈이 며느리가 와서 이것저것 도와준 지도 한 달 정도 넘었을 때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서더니 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혼자 지내시기 힘들잖아요. 요양원도 고려하셔야 해요. 그 한마디에 온몸의 혈액이 거꾸로 치솟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터질 것 같았고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순간이었죠. 72년을 살아온 이 집,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고 온갖 풍파를 견뎌낸 이 공간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허리에서 전기가 흐르듯 찌릿한 통증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으며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죠. 가슴 속에서는 배신감과 분노, 두려움이 뒤엉켜 소용돌이쳤어요. 아직은 집에서 괜찮아. 겨우 짜내듯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이미 결정된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단호한 그 시선은 마치 저를 처분해야 할 짐짝 취급하는 듯 했죠. 아들이 잠깐 들어와 제 얼굴을 힐끗 보았지만 그의 시선은 곧바로 며느리에게로 향했습니다. 제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3년을 젖먹이고 30년을 키운 그 아들이 지금은 며느리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며느리는 마치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거침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써온 조리기구들, 제 손때가 묻은 그릇들, 정성스럽게 담가둔 김치와 장류들을 마구잡이로 드러내기 시작했죠. 어머님, 제가 이거 다 해드릴게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그 속내는 명백했습니다. 늙고 쓸모없으니 당신은 가만히 있으라는 무언의 선언이었죠. 제 생활 방식, 제 취향,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라 마셨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을 찢었지만 마음속 얼어붙은 마음은 녹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소파에 몸을 묻었지만 긴장감은 점점 더 거대한 괴물처럼 커져갔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다가와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많이 불편하시죠? 조금 아파. 괜찮아.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아프지 않을 리가 있니? 내 아내가 엄마를 쫓아내려 하는데.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다 삼켜졌습니다. 아들의 눈은 여전히 며느리만 쫓고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다가 제 약병을 건드렸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이 담긴 그 소중한 유리병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쨍그랑. 그 소리와 함께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며 햇빛에 반짝였고 흰 알약들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제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약들이 더러운 바닥에 널브러진 모습에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그 손이 싫어서 몸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섰죠.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 친절이라는 미명하에 뻗은 손이었죠. 저는 숨을 헐떡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구나.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 결국 나는 이 집에서 밀려날 거야. 요양원이라는 감옥으로. 그날 밤 며느리는 거실에 이불을 펴고 당당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이 집의 여주인 행세를 하듯이 말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시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이토록 큰 균열을 만들다니. 마음속 긴장감은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악몽에 시달리다 깬 저는 허리가 쇠파이프로 조인 것처럼 뻐근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문이었지만 겨우 몸을 일으켜 소파까지 비틀거리며 갔습니다. 며느리는 벌써 부엌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써온 조리기구들을 마구 바닥에 쌓아놓고 제 방식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재배치하고 있었죠. 어머님, 이거 제가 대신 정리할게요. 말투는 다정한 듯 했지만 점점 제가 하던 방식을 무시하고 바꾸고 있었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물었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을 압도했으니까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간신히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며느리는 귀를 막은 듯 계속 제 부엌을 파헤쳤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정성스럽게 갖고 온 제 공간이 단 하루 만에 낯선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속이 타들어갔지만 허리 통증 때문에 큰 소리조차 낼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 아들이 형식적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엄마, 허리는 괜찮으세요? 조금. 아파. 조금이 아니었습니다. 찢어지듯 아팠고 불에 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은 또다시 며느리에게 향했습니다.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그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재앙이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다가 또다시 제 약병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그런 것 같았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쨍그랑, 우드득,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주방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약병 속 알약들이 싱크대 아래로 냉장고 밑으로 구석구석으로 굴러갔습니다. 한 달치 약이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나, 며느리의 목소리는 놀란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참고 참았던 분노가 화산처럼 터져나왔죠. 왜? 조심하지 않고 자꾸. 소리를 지르자 허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뻗쳤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무시하고 친절이라는 가면으로 저의 방식을 바꾸려 하는 이 상황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죠. 집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요양원 팸플릿과 예약 신청서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까지 띠고 있었죠. 어머님 체력도 점점 약해지셨고 혼자 계시면 정말 위험해요. 요양원 가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제가 알아본 곳은 시설도 좋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큰 모욕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것, 그것도 며느리 손에.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어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공포와 분노, 배신감이 뒤섞여 온몸을 짓눌렀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결정할 거다. 있는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이 극심해져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며느리가 급히 손을 뻗자 저는 본능적으로 그 손을 쳐냈습니다. 건드리지 마. 그 순간 집안이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죠.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며느리는 뺨을 맞은 듯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움켜쥐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설 자리는 정말로 사라지는구나. 그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이불을 펴고 마치 누워 있었고 저는 방 안에서 눈물을 삼키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작은 불편들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거대한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차를 마셨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더 이상은 안 돼. 내 방식과 생활, 그리고 존엄성을 지켜야 해.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듯했고 아들은 여전히 중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코너에 몰린 쥐 신세였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든 저는 허리가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식은땀이 흘렀고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어느새 부엌을 완전히 자신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 반찬통들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 있었고 제 조리기구들은 창고로 옮겨진 뒤였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대신 치울게요. 편하셔야 하잖아요. 요양원 가시면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이 송곳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 생활 방식을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끔찍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던 중 또다시 제 약병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고의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해하는 표정도 짓고 있지 않았거든요. 쨍그랑그랑.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부엌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이번엔 혈압약이었습니다.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먹어야 하는 생명줄 같은 약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어머님, 어머, 죄송해요. 거짓된 사과였어요. 그녀는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몸을 움츠렸어요.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와서 참을 수가 없었죠. 도대체 왜 내 말은 하나도 안 듣는 거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허리 통증이 극심해져 쓰러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도움이라는 명목으로 저를 무력화시키고 결국 요양원으로 쫓아내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화가 났으니까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마침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요양원 계약서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날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24시간 케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고요. 제가 벌써 예약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입소하시면 돼요. 그 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결정한다고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하지만 허리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뻗쳐나왔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쓰러질 뻔했죠. 며느리가 손을 잡으려 하자 있는 힘을 다해 밀쳐냈습니다. 손대지 마. 집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아들은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쥐어뜯는 심장 통증에 소파로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를 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내 생활, 내 존재, 내 존엄성을 지켜야 해. 죽어도 이 집에서 죽을 거야. 작은 사고들, 냉정한 말투, 강압적인 계획이 반복되면서 집안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습니다. 허리 통증보다 마음의 고통이 수천 배는 더 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부엌에서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며느리가 국을 끓이던 순간 저는 숟가락을 들여다 허리 통증으로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몸이 휘청거리며 테이블로 쓰러졌고 뜨거운 국물이 테이블 위로 튀었습니다. 칙! 화르륵! 국물이 제 손등에 튀었습니다. 살이 익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말이죠. 어머님, 다치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달려왔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보다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거다. 이제 요양원 보낼 명분이 생겼어.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상 입은 손등을 감싸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되는 거니?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강렬했습니다. 아들은 입을 벙긋거리다 말았고 며느리는 얼굴을 굳히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순간 집안은 무덤처럼 고요해졌지만 그 침묵 속에는 폭풍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마침내 저의 마음속에 돌을 던졌습니다. 제 침대 옆까지 와서 요양원 입소 일정표를 들이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저도 예약 다 해뒀고 계약금도 냈어요. 월요일에 입소하셔야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이 막혔죠.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흘러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결정한다고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 순간 허리에서 견딜 수 없는 통증이 폭발했습니다. 마치 척추가 부러지는 것 같았죠.
몸이 앞으로 쏟아지며 바닥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을 뻗자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손을 쳐냈습니다. 손대지 마. 손대지 말라고. 그 비명과 함께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들은 벽에 붙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뺨을 맞은 듯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쓰러져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정말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가? 밤이 되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더 이상 내 생활과 존재를 무시하게 둘 수 없어. 싸워야 해.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야. 작은 사고들, 며느리의 냉정함, 아들의 무력함이 반복되면서 집안은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허리 통증보다 마음의 고통이 1000배는 더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며느리가 또다시 부엌에서 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아들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짧지만 강렬한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지낼 거야.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고 내가 직접 보살필게.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요양원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허리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늦었어요. 이제 제가 다 챙길게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아들다운 말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뭉쳐있던 서러움이 녹아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얼굴에는 당황, 분노, 좌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앞으로는 내가 직접 챙길 거야.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가 준비했던 요양원 서류는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은 매일 들러 제 식사를 챙기고 허리 치료를 도왔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그녀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죠. 며느리는 이제 직접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지만 아들 앞에서는 더 이상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죠. 저는 소파에 기대어 차를 마시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움은 감사하지만 내 생활과 존재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증명했어. 밤이 되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이 집, 남편과 함께 일궈온 이 공간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이불을 개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 그녀는 시어머니를 직접 모셔야 하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죠. 아들은 제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다 챙길게요.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승리의 순간에 우는 것은 약함을 보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매일 아침 들러 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겨주고 허리 치료를 도왔습니다. 며느리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부엌도 다시 제 손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이 직접 제 조리 기구들을 다시 꺼내놓고 며느리가 버린 반찬통들을 찾아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갖고 온 제 공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며느리는 이를 갈며 지켜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던졌던 요양원 팸플릿은 찢어져 쓰레기통에 처박혔고 계약금은 환불받았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억지로 짜낸 사과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승리의 순간이었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집, 내 생활, 내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에서 패배감이 느껴졌습니다. 집안의 권력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요양원 협박, 무시당한 생활 방식, 깨진 약병들, 뜨거운 국물 화상. 모든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제 편이 되었고 며느리는 꼼짝없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저는 여전히 주인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불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내 존재와 권리는 내가 지켰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증명했어.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뒤척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좌절감과 분노를 삼키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건 그녀가 감수해야 할 대가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은 받되 내 삶과 방식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 집은 내 집이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사고와 갈등으로 얼룩졌던 나날들은 끝났고 이제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가 자리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함부로 제 생활을 간섭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묵묵히 제 곁을 지키며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존엄성을 지켜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며칠을 견뎌냈고 승리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 방식대로 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했던 전부였고 이제 그것을 이뤄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제 승리를 축하해주는 것 같았죠. 저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나마 전 아들이 이렇게라도 마음을 고쳐서 다행이죠. 누군가는 결국 요양원으로 들어가서 삶이 시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주변에 계시더군요. 대단한 사연은 아니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모든 분들에게 삶이 활짝 피워질 수 있는 그런 날들만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